안녕하세요. 드로잉 라이프의 이상진입니다. 자, 오늘은 복잡한 건물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까?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단순하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자료는요, 바로 이 쿠스코에서 있는 쿠스코 대성당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이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구조가 복잡해 보이죠? 이런 복잡한 것들을 처음 접했을 때 그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드로잉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에 현혹이 많이 되시는 편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그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표현하는지 저하고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남미 여행을 하면서 찍어왔던 사진 중 한 컷인데요. 일단 작은 것들에 너무 많이 현혹이 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눈에 제일 먼저 띄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시선을 뺏기다 보면 제대로 큰 구조물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는가? 일단 지면을 먼저, 기본이 되는 지면을 먼저, 안 나오네요. 자, 지면을 먼저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으셨으면 이제 경계가 이렇게 하나 지면과 위의 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위의 면에서 건물을 어떻게 나누는가? 자,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정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구조물이 더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치 부분들, 돈 부분이라고 하죠. 돈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형태를 쉽게 보자면 이렇게 육면체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선의 위치가 지금 중앙보다 살짝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태를 보시면 이런 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면체를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모양들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위에 이렇게 살짝 언덕처럼 돔 하나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큰 형태의 구조물들은 자리를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이는 이 건물들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잡아주시고 또 그보다 좀 작은 사각형을 하나 잡아주시고 그리고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신다면 기본적인 큰 형태는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층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딱 보셨을 때 좀 크게 보이는 층들 위주로 라인들을 나눠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이는 부분은 이 안에서 큰 구조물을 만들고 이렇게 구역을 또 나눠 놓고 이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묘사를 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부분들을 위치를 잡고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알려드리는 가장 큰 주제는 이 복잡해 보이는 구조물, 이 건물의 구조를 어떻게 단순하게 표현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선이 보이는 방향, 즉 왼쪽, 중앙보다 살짝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높이가 더 높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거리가 더 멀어질수록 이렇게 간격이 좁아져 나가겠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육면체, 도형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들을 단순하게 먼저 자리를 잡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면체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맞추셔서 이 돔을 표현해 주시고 뒤에 사각형들을 붙여주시면 복잡한 구조물의 형태는 전부 다 표현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위에 이제 나머지 구조물들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표현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사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 지금 알려드린 이 형태 그리는 순서와 방법을 가지고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계획 때 세웠던 것처럼 연필로 큰 형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연필로 잡아주실 때 시선의 방향과 큰 기울기, 육면체와 도형을 이용해서 큰 형태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펜으로 잡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일반적인 유튜브나 그림 그리는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에서 많이 보면 펜으로 처음부터 그림 그리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은 많은 경험과 그리고 많은 훈련이 돼 있어야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맞춰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큰 형태부터 안정감 있게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잡혀진 형태 안에서 펜으로 그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펜으로 연필로 잡은 큰 형태 위에 스케치를 입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면 큰 형태적인 부분들도 펜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부분적인 세부적인 모습들도 이제 묘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연필로 큰 형태들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펜으로 부분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전체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 안에 복잡한 부분을 그리실 때 너무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세밀하고 관찰을 잘해서 세부적으로 묘사하시는 건 좋지만 하나하나 작은 부분 일일이 신경을 쓰시다 보면 전체적인 균형을 깨트릴 수도 있고, 오히려 작은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보다 더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림의 시선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작은 부분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림은 사진처럼 정확하게 그리시는 것보단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그럴듯하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케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처음에 연필로 큰 형태를 잡던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거나 그리고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조금 더 나중에 그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외형적인 부분이 시선의 방향과 그리고 기울기가 틀어지고 이미 망가졌다면 그 뒤에 아무리 세부적으로 묘사를 잘 하더라도 전체적인 안정감이 다 깨져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큰 형태, 외형적인 부분들을 잡을 때 충분히 관찰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시선의 방향과 기울기를 잘 확인하셔서 안정감 있게 큰 외부적인 형태를 그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구도 잡는 그 5분,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스케치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어반 스케치라는 장르가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유행을 타고 또 인기가 생기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림을 어반 스케치를 하다 보면 너무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서 어반 스케치의 장단점이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반 스케치의 장점이라면 현장에서 그리는 현장감을 살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점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인 부분들은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들은 좋은데 제한된 시간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조급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어반 스케치 7가지 조항사항에는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그려야 된다 이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그림을 접하시거나 이제 드로잉 초보자분들은 충분히 관찰을 많이 하고 그리셔야 되는데 자꾸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들고 조급함이 생기면 그림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충분히 관찰을 하면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형태가 완성이 되었고 세부적인 층을 나누었다면 그 층 하나하나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관찰을 잘 하셔서 묘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주 작은 부분까지 너무 세세하게 그리시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나 그 느낌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럴듯하게 대략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반 스케치는 펜으로 그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자, 어반 스케치는 현장감을 살리는, 현장에서 그리는 그림들을 어반 스케치라고 하는 것이지 재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 수채화, 아크릴화, 유화, 색연필, 마커, 그 외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동원하셔도 괜찮습니다. 막대기로 그리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 모든 재료들을 동원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바로 어반 스케치가 주는 매력 중 하나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아주 다양하고 폭넓은 재료들을 사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풍경 속 인물화를 그릴 때는 정밀 소묘처럼 너무 자세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인 비례를 맞추어 인물이 동작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그려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머리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그리는 것이 아닌 이상 성인을 그릴 때 머리가 너무 커지게 되면 내가 그리는 대상의 인물이 연령이 훨씬 더 어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커지는 것을 미리 잘 고려하셔서 관찰을 잘 하시면서 인물의 비율을 맞춰서 그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면 라인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묶어주고 라인들을 한 번씩 정리해 주면서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좀 더 강하게, 멀리 있는 것들은 좀 더 연하고 흐릿하게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을 나타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는 여기까지. 스케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뒤 이어 올라오는 채색편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